네, 안녕하십니까. 6기 4.19 도시재생대학 5강의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도시재생 사업 이후를 고려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3월인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모 사업을 할 때 한번 주민 여러분들을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심사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좀 여기 오기 전에 우위 소식이라고 해서 올해 말에 나왔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다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쭉 들춰봤는데 3년 동안 18년 3월 센터가 개소식을 했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서 준비를 했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이 코로나 1년, 3년 중에 1년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1년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담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날짜는 4월 7일인데요. 지금 사전 촬영한 날짜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2월 26일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날에 사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이 더 전체 집단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1년이 더 걸린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는 도시재생 사업이 일반 개발 사업하고 달리 사람이 만나야만 성과들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한정 기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어느 정도 기틀을 만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주민 주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지역을 살려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4년 차가 되는데 이 1년은 코로나 비대면 속에서 진행한다는 게 정말 고초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10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행정의 시계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시는 센터의 전문적인 연구원들,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현명하게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4년차에 준비를 하셔서 타운 매니지먼트 방식이든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이든 여러분들 1년을 같이 준비한 그 베이스를 가지고 5년차를 지내시고 이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려움을 조금 감안을 해가면서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서두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예전에 19년도에 뵙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저는 그 영등포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을 하면서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사무국장을 같이 좀 맡고 있고요. 영등포구 안에서 제가 살고 있는 양평 2동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의 18개 동을 대상으로 제가 이러한 강의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특히 이후에 제 발표 자리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CRC, 도시재생 지역관리기업에는 CRC 개념의 지역관리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활용해서 18개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관리기업 육성 발굴 사업도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과 영등포의 환경은 다소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4년차를 맞이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영등포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참고로
응용을 해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리가 된다면 이후에 준비를 하시다가 예전에 영등포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하고 많은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차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얼핏 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작년 말이었는데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4개월, 5개월이 됐네요. 이 동영상이 나가는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2020년 11월 11일 날 도시재생 연속 세미나라고 해서 4.19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전략이라고 해서 유튜브로 진행을 했던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한번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문화 콘서트라는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구자 예비 협동조합, 상인협의체에서 만든 협동조합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소식지를 통해서 봤고요. 또 하나가 우리우이라는 우이동 쪽에 협의체인 것 같아요. 협의체인 것 같은데 그 주민분들이 CRC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준비한다라는 부분도 좀 보면서 과거에 11월 달에 진행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전략 내용을 제가 한번 크로스를 해서 한번 봤고요. 과연 그러면 주민분들은 그 당시에 협동조합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시점하고 지금 한 5, 6개월이 지난 시점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막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날 발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박태원 센터장님께서 주민 여러분들께 향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타운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던 자료를 봤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어려운데 타운 매니지먼트는 무엇일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벌써 이게 5, 6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타운 매니지먼트라는 단어조차도 남아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처음 접해보던 타운 매니지먼트 개념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을 리는 좀 만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 내용으로 쉽게 접해볼 수 있고 향후에 혹시라도 응용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준비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서울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5년 이후를 CRC를 육성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고 센터가 철수하는 이러한 그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서울 도시재생 CRC 육성의 핵심은 예를 들면 여기 우이나 4.19 쪽처럼 하나의 지역, 타운 베이스의 지역에서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사실은 차용을 했습니다. 차용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아쉽지만 이게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저희 나라에 많은 성공 사례가 많이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많은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도시라기보다는 농촌 지역 또는 하나의 군락 단위, 마을 단위의 비즈니스를 지역의 농축산물이라든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연히
그 차용을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조를 차용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처럼 지금 도시면서 또 서울의 한복판에 사시는 분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과거의 사례들의 기준이 돼 있는 커뮤니티 베이스를 그냥 차용해 쓰기에는 참 한계가 많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태생 자체가 도시에서 하는 업종이라든지 사업의 규모 또는 뭔지 참여자의 삶,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전혀 과거 그 차용된 커뮤니티 비즈니스하고 많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도시에서의 이러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학습하고 서울도시재생 CRC에 적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선순환적 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자료에도 나열을 했지만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에 환류시키고 환원시키고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서울도시재생 CRC에서 제시한 방향은 지역관리형 CRC와 지역사업형 CRC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부분의 사례가 지역사업형에 치우쳐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과거에 주로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그쪽에 도시가 아닌 곳에 사업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제 도시에서 CRC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차용을 하기에는 도시 문제는 사실 농촌의 문제보다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정책도 단순하게 지방보다는 서울의 정책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나 변화의 흐름도 너무 빠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주도성도 지방보다는 대도심으로 올라올수록 더 의사결정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자원의 종류라는 것도 너무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그 기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가져가던 지역 사업형의 방식을 통한 차용한 CRC를 적용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영등포 사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차용한 CRC 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관리기업은 지역관리형 CRC가 지역 사업형 CRC보다 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 단순히 이제 지역 사업만으로 모든 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조직해내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기에는 초창기에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설계를 하실 때 사업으로서 모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내겠다라기보다는 도시를 관리하면서 주민이 도시를 관리하면서 행정으로부터 이관을 받거나 또는 행정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민간 위탁 방식으로 받고 행정에서 공공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하려는 민간 보조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좀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간 주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사업 이러한 부분에 이 세 가지를 적당한 비율로 믹싱한 사업 구조, 사업 계획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계획하실 때 이 세 가지 파트를 고려한 사업 계획을 처음서부터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4.19 도시재생센터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제가 몇 가지 좀 예제를 놨거든요. 긍정, 자발, 재미, 희망, 성공, 이웃, 협동, 공동체 등등등. 여러분의 언어로서, 워딩으로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지금 살고 계시는 자연 환경입니다. 그 물리적 환경인데요. 과거에는 좀 사실 이쪽 그 강북이나 도봉 이쪽은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죠. 교통이 막힌다라든지 도심에서 멀다라든지 일자리가 없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좀 도심에서의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삶의 방식들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강남으로만 출근해야 되는 게 모든 삶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빌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의 도시에서는 산도 있어야 되고요, 강도 있어야 되고요, 광장도 있어야 되고요, 도로도 과거에는 차량 위주의 도로였다 보면 현재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바꿔야지만 도시의 경쟁력이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아마 대부분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도시가 과거처럼 단순히 도로를 만들고 건물 짓고만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이고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쾌적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시재생 이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흐름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전문가들과 만들고 있는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우이천 살리는 부분,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 기타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는 지역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러한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들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이 도시가 여러분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큰 소재가 되면서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등포 사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의 이후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지역에 기반해야 되고 정책에 연계해야 된다라는 이 한 줄입니다. 핵심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아웃풋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의 형태들이 되겠죠. 단체도 될 수 있겠지만요.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 때 지역 기반이다, 정책을 연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기반이라는 거는 다분히 주민이 바라보는 영역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즉 워딩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공간적으로도, 그 다음에 자연 문화적으로도 지역을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이 얘기인즉슨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요. 이 지역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아웃풋의 형태,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게 되면은 그 기업은 지역성을 갖춘 조직이 될 거고요. 그 지역성에 갖춘 조직은 이 주민들의 지역 문제에 기반한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목적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소득을 증대시킨다든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문제 해결 지점들이라고 보일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요구 사항,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활동성에 기반을 할 거고요. 이 지역 기반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는 분들이 주민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를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다른 외부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조직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만큼의 지역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외부 조직이나 도시재생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인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정책이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주민 영역보다는 올해 내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와주실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는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이나 도시정책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들은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거나 도시재생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서 활동하신 분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역성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정책을 연계를 시켜드리고 정책을 정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행정에서 제공하는 정책은 다만 여러분들에게 무한정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무한정 자원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행정은 행정대로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들께 자원을 제공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분들 행정의 목적은 그거보다는 이 안에서의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만든 거를 확산시키는 데까지가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후의 사업에 연계하면서 연계 사업으로서 계속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행정은 그 정도까지가 지원 사업이면서 이후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고도화된 다음 단계의 정책 사업이나 모델 발굴 사업, 그 우수 사례 사업에 해당되는 자원을 연계해 나가는 부분들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단계가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그만큼 더 이상의 정책, 고도화된 정책을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 기반의 여러분들의 지역성을 갖추는데 집중을 하시고 올해, 내년, 그 2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을 연계한 전문 조직들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뭉쳐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드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 기반 정책 연계 이 부분은 계속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제가 나머지 보여드리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영등포구 사례로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물레예술창작촌이라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에 그 철공소가 있던 공간에 2000년대서부터 20년, 지금 현재 20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지역 기반 정책 연계를 해서 어떻게 상품화까지 갔는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상품화를 시켰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주민들하고 하는 지역입니다. 양평 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선유도 공원이라고 젊으신 분들은 좀 아세요. 선유도 공원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쪽은 한강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지역 기반의 정책 연계를 해서 온 동네 일자리 프로젝트를 무엇을 진행을 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보노보시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2000년도서부터 들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예술가들이 슬로건 뭐 보시면 금방 이해가실 거예요. 문화예술로 조화로운 도시를 꿈꿉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2005년도에 물레예술창작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물레동 사진이 있어요. 저 흑백 사진 있죠? 저게 이제 70년대 그 물레 철공소에 있던 500채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그 밑에가 물레동 4가 영단주택단지라는 데는 현재 철공소가 있는 자리들이에요. 물레예술창작촌이. 자, 지붕을 보세요. 뭐 사진만 흑백이고 저렇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로 거의 근 반백년 거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2000년대 초부터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 그 중간중간에 철공소가 빠져나가면서요, 편리한, 물레역이라고 아주 편리한 교통,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철공소다 보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 우당탕탕 뭐 좀 시끄럽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 200개 공간들이, 예술가들 공간이 있고요. 한 300명 정도의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레 철공소의 예전에 어떠한 그 이미지하고 현재 예술가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창작촌이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2000년대 중반서부터 커뮤니티를 형성을 합니다. 물레동에 많은 예술을 베이스로 한 커뮤니티들이, 그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예술가들끼리 또 그 안에서 연대하고 모임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스스로 이 지역에 그 예술가들의 마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보노보시라는 사회적 기업도 2005년도서부터 물레 마을 예술 창작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어떤 예술공장 지원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들 등등 정책 사업들하고 정책을 연결시키는 시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겠지만 연차별로 점차 15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모임들이나 정책하고의 연계들이 업그레이드가 갑니다. 그러면서 2012년 정도부터 이거를 그러면은 이러한 지역의 가치를 둔 거를 앞서 말씀드린 보노보시라는 그 예술가 그 사회적 기업이 상품으로, 지역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등포구에서 201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을 하면서 물레 창작촌을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 투어의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거의 1년에 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투어 신청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역의 변화라는 거는 물레 예술 창작 철공소들만 있었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나오는 키워드들이 지저분하다, 어둡다, 재개발해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들, 거리를 걷기가 힘들다, 시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도시 여행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색적이다, 예술적이다,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물레 예술 창작촌 쪽에 예술 사업비를 떼어주고 이 투어 사업을 한번 요즘의 젊은 20대 감각에 맞게끔 보노보시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시죠 한번.
보신 것처럼 지역에 그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후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정책이 붙고 정책이 연계가 되면서 이후에 지역 기반의 상품으로 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 콘서트도 그렇고요. 우리 우이도 그렇고요. 일구자 예비 협동조합도 그렇고요.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지역과 정책을 만나는 지점들을 계속 연결해 나가면은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다음에 사례를 또 보시겠습니다. 자, 온동네 협동조합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유도 공원이라고 저 위쪽에 보시면은 크게 공원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 환경재생 공원이라고 해서 특히 젊은 연인들이 꽤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에요. 이 지역의 그 지도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레예술창작촌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탈산업화와 함께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그림에서 사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아파트 단지가 보이실 거예요. 저 자리가 예전 혜태제과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금 1172세대의 한신아파트가 들어선 거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롯데제과 본사도 현재 있어요. 그리고 롯데 칠성 사이다 물류센터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도심의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단지입니다. 이 그 온동네 협동조합을 그 사례로서 갖고 오면서 여러분의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 자산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찬가지로 저희는 한강을 끼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는 산과 우이천이라는 데를 끼고 있거든요. 이러한 자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외지인들을 유입하거나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재료를 10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마을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몇 가지 저희가 진행했던 포스터들, 웹자보들을 쭉 나열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롯데제과 일대 골목 상권 사람 역사 이야기를 찾습니다. 이러한 활동도 했고요. 선유마을 고양이 축제에 초대합니다. 라고 해서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방문객들 20, 30대 로컬 투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그 지역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도 갖고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다는 저희는 이제 선유도 공원과 선유도 역을 지역 기반으로 한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작년 9월에 진행을 했던 건데요. 아주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어디 모일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죠. 저희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마을에 모여 사는 청년 소상공인들이에요. 모여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각자가 그 골목골목에 보시면은 여기 지도에도 보시겠지만 선유도역 이면도로에 들어와 있는 그 청년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연결을 하면서 위에 보시는 이게 스탬프 투어 다니면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이거를 나눠드리는 형태를 했거든요. 앞서 보셨던 커뮤니티 센터로 오셔갖고 이 용지랑 스탬프를 가게로 가면 스탬프를 이렇게 찍어드리는 거예요. 찍어서 몇 개를 받아오면은 굿즈를 뭐 드리는 방식들인데 이게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청년 소상공인들하고 마을에 저희 온동네 협동조합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돈을 다 주머니 털어서 한 건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지역 특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통해서 2,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갖고 그 중에 1,500만 원을 이렇게 그 지역 기반해서 정책과 관련된 그 관광 특화 정책이었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사업에 쓰겠다라고 2,500만 원을 갖고 와서 그 중에 1,500만 원 가량을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만들고 광고 홍보하고 굿즈 만드는 데 썼고요. 이거를 성공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그 청년 소상공인들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지역 그 방송국에 보도된 사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영등포구 양평 이동의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유기견 입양 캠페인 선유랑 댕댕이랑을 진행했습니다. 양평 이동 선유마을의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로 이뤄진 단체 선유랑과 온 동네 협동조합이 주관한 행사로 선유랑 댕댕이랑은 선유도역 인근 걷고 싶은 거리 일대에 있는 30여 개의 소상공인 상점을 돌며 반려견을 테마로 하는 상품과 클래스를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모든 참여 가게와 동네에 유기견 입양 캠페인 홍보물을 비치했고 반려견 가족사진 콘테스트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으며 행사 기간 발생된 수익 일부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선유랑 댕댕이랑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 버려지고 있는 유기동물에 사회적 관심이 유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16년도부터 마을계획단이라고 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을 바꾸는 일들을 16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2021년이니까 벌써 횟수로 벌써 6년째네요. 그러다 그 5년 만에 지역의 협동조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선유랑 댕댕이라는 축제를 그러한 그 협동조합 이름으로는 첫 번째 하고요. 그전에는 이제 마을계획단 이름으로 했던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등포구에서 앞서 보여드린 물레창작촌처럼 물레예술창작촌처럼 정책을 연결하자라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구의회하고 구청에서는 양평이동의 이러한 그 사례를 지역관리 기업으로 육성을 하자라고 작년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 구청장님이 2020년 9월 7일 날 전자결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지역을 관리하는 기업을 양평이동의 온동네 협동조합 사례처럼 발굴 육성을 하자라고 행정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은 소요 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1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어요. 지역의 사례들을 좀 보았고요. 그 올해 지금 4월서부터는 올해와 내년에는 구청에서 1억 해갖고 기본적으로 육성 발굴 중간 지원 조직, 이게 도시재생센터처럼 이렇게 지원해주는 각 동네에서 그러한 지역관리기업 만드는 걸 지원해주는 사업에 쓰라고 1억을 책정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비와 만약에 발굴된 기업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저희가 했던 선유랑 댕댕이랑 같은 축제나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비는 이제 별도로 또 주겠다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정책을 연계하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앞서 보이시겠지만 양평이동은 스스로 이게 선도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고 당산일동과 물레동, 대림일동은 행정 지역의 주민들하고 행정이 진행을 쭉 하되 양평이동만큼 이렇게 주민 주도, 주민 자립형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행정 주도형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주민 자립형, 민간 주도형 지역관리기업 형태로 당산일동과 물레동과 대림일동의 주민들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지역관리기업들을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과 연계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게 행정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자, 선유도 공원을 베이스로 한 저희 양평이동 온동네 협동조합이 했던 온동네 일자리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선유도 공원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했던 주민들의 사업들이 행정에 연계가 돼서 이후에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레예술창작촌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동네 협동조합이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노들섬 서울숲이라고 아시죠? 서울숲은 박원순 시장님 초창기 12년도서부터 그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 주도로 민간 위탁이 돼서 현재 1년에 42억 정도의 민간 위탁 기금을 가지고 서울 시민 주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노들섬도 사회적 기업에 민간 위탁이 돼서 지금 현재 노들섬 한강대교 중간에 걸려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간이 주도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동네 협동조합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2년 후에 주민들이 역량을 키워서 2년 후에는 선유도 공원에 보통 이제 공원에 보면 관리 부분하고 운영 부분이 있는데 관리 부분까지는 못하더라도 운영 부분에서는 한번 민간 위탁을 가져와서 우리가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2년 정도 역량 강화를 해서 민간 위탁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주민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선유도 공원의 운영 부분을 갖고 와서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시키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지역 기반 정책 연계돼서 온동네 협동조합의 일자리 프로젝트의 핵심 사항으로 지금 자리매김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온동네 협동조합이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요. 성장이라는 부분은 사실 청년하고의 결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희만 지역 주민들의 지역성만을 기초해갖고는 창의성에 조금 한계가 있고요. 트렌드를 쫓아가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청년의 힘이 같이 지역의 지역성과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19도 여러분들이 주도하시는 역량 상당히 소중하고요. 지역성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들어와서 그들의 트렌드와 성장의 동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주시면 거기에 정책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아마 성장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빨리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청년들이 스스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한 사례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하나가 우주라는 건데요. 우주는 뭐냐면 2030 청년의 주거 문제를 공유 문제로 해결을 했습니다. 2012년도 사회적 기업이 됐는데 이 우주는 현재 여러분들 혹시 직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방구할 때 다방 아니면 직방 뭐 이런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2019년도에 이 청년들이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우주라는 쉐어하우스를 160호 한 200호 전까지도 지금 21년 현재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직방까지도 인수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성장이 돼 있어요. 그 사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저희는 쉐어하우스 우주라는 스타트업이고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2012년에 시작된 소셜 벤처예요. 사회적 기업이고, 청년 주거 문제라고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게 지옥고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청년 고독사라는 이야기도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지옥고는 이제 지하 단칸방, 그다음에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 이 세 군데를 전전해야 되는 청년들이 서울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한 40만 원 정도의 평균 월세, 그리고 보증금은 딱 월세 2달치만 받는 그런 모델로
내가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혼자 사느니 다른 사람들과 쉐어를 하면서 넓은 공간을 쓰겠다. 내 개인 방이 있고 혹은 2인실 정도의 방이 있고 넓은 거실, 넓은 주방, 그리고 쾌적한 욕실을 쓸 수 있는 커다란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 라는 개념으로 쉐어하우스를 생각을 했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청년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기반을 해서 지역을 성장시키고 있는 사례. 이거는 제주시 창조혁신지원센터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발굴된 사례인데요. 그 해녀의 부엌이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분은 뮤지컬을 하시던 분인데 뮤지컬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도시에서 문제에 봉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태어났던 제주라는 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본인의 이제 뮤지컬이나 이걸 했던 역량, 경험을 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갑니다. 제주도로 건너가서 본인의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이 하셨던 그 해녀 물질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좀 뭐랄까요,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사례가 작년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무슨 시상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상을 받았던 사례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이효도가 별거 있나? 내가 사는 여기가 이효도야!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성장을 담보하기에는 지역성이 뛰어나신 주민분들끼리도 잘할 수는 있지만 청년의 어떠한 감각과 청년의 트렌드한 어떠한 시대를 쫓아가는 능력, 그런 열정, 페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결합이 되고 정책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의 전부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타운 매니지먼트 기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단어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 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금 나중에 고민하셔도 그런 어려운 단어들은 조금 나중에 고민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들이 419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뭐다 라는 거를 정의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지역성을 만드시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올해 다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떤 연구자들과 아니면 외부 조직이라는 곳, 그 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정책을 연결시켰던 경험들이 많은 부분에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진행하시는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같이 어우러지게 된다면 지속 가능성까지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진행하시면서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열심히 하시는 성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화이팅! 주민 여러분, 419 도시재생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